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예, 지금 구글 프리마켓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고 애플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제 일부 조정이 줬던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저희 NH증권의 한동혁 부장님을 모시고 지금 미국 시장, 특히나 이 빅테크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마 장 끝나고 나서 네. 이 뉴스를 당연히 보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한동욱 부장님께 뭐 많은 질문이 또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지금 뭐 이거부터 말씀을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난밤 미국 시장이 일부 조정이 좀 있었고 이게 이거 9월 계절성의 시작인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구글이 나왔던 요 뉴스 이게 이 분위기가 약간 좀 섞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좀 평가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9월 약세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역사적 통계로 봤을 때 9월 시장이 좀 약세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또는 조정을 희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게 있습니다. 아닌가? 예. 왜냐하면 뭐 누군가는 굉장히 미워하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과연 없던 게 생겨났던 그 관세라고 하는 항목 때문에 예. 미국이 굉장히 위기를 맞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올해 상반기를 지배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지배했던 공포를 이겨내고 사실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재정 건전성이 저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관세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는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뭐 예를 들어 감세안이 되겠죠. 예. 감세를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부흥들을 이끌어내고 재정을 확대하는 것들을 초과하는 관세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그 상반기를 리뷰하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최대 소비 국가이자 고객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유로존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들은 미국의 물건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의 나라의 내수 시장보다 훨씬 큰 미국의 내수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가 힘이 센지 아니면 물건을 파는 공급자가 힘이 센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무역 분쟁으로 상반기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결국에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예. 결론적으로 9월 조정장에 대한 우려는 예. 저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미국 주식을 매수해 나가야 해나가야 되는 된다. 그런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저도 이제 뭐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GDP 나우에 나오는 그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를 좀 보게 되면 일부 소비가 너무 견조하다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미국의 이런 강한 소비력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은 지금 뭐 재정 적자로 좀 물론 뭐 미국도 이슈가 있지만 뭐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정말 채권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견고한 어떤 경제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팩트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뭐 계절성이고 우리는 뭐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 구글에 대한 이 판단 요거 이제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오늘 구글 이슈는 음. 사실 그 M7 종목들 중에서 예.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알파벳이었어요. 구글의 예. 모회사 알파벳이 가장 저평가된, 그러니까 평가를 가장 낮게 받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이유가 예. 사실 이번 그 워싱턴주의 그 연방법원 판결이 4년을 끌어왔던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알파벳을 굉장히 높게
그 평가를 하고 뭐 우리 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AI에서도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못 올라가라고 하는 게 사실 주된 어떤 답답함이었고 맞아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 하면서도 앵커님께서 알파벳은 좀 잘 못 올라가네요.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을 짓눌러 왔던 이 크롬 강제 매각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소가 우선은 그 무효화가 됐다. 무효화가 됐다. 네, 라는 점에서 우선 가장 그 알파벳을 짓누르던 이슈가 하나 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번 판결의 함의점은 예. 결국에 이기는 것은 기술이다. 그리고 혁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뭐 애플도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양호하다고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애플도 이 관세 전쟁의 상반기에 일어났던 것에 가장 피해주라고 일컬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관세 전쟁의 피해 아이콘이었어요. 맞아요. 뭐 아이폰이 이제 뭐 500만 원 된다, 뭐 800만 원 된다, 뭐 이런 우려들을 자칫 잘못하면 제가 네. 벌써 살 뻔했습니다. 그거 오기 전에. 예. 네, 그런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기다림이 지금 주가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뭐 본론이었던 알파벳으로 돌아가면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크롬 매각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다.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는 크롬을 강제적으로 분사시켰을 때 미국의 어떤 AI 그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뒤처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AI 경쟁은 알파벳 그리고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맞아요. 여러 지금 AI LMM 툴들이 뭐 그 페이스북의 라마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경쟁 구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크롬을 통한 AI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줬고 다만 뭐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뭐 구글 크롬 검색이나 뭐 어시스턴트, 제미나이 등이 독점으로 사용되는 것은 좀 경계하는 그 판결들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뭐 알파벳 쪽에서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우리가 크롬을 쓰라고 강요해서 우리가 크롬을 쓰는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 PC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예전에는 익스플로러가 깔려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기본 브라우저였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크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썼단 말입니다. 맞아요. 네, 뭐 파이어폭스도 있었고요, 뭐 크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익스플로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선택을 한 거지. 과연 이게 구글이 강요해서 뭔가 독점 형태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에서 우리가 구글 크롬을 선택했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이 이슈가 사실 알파벳 주가를 굉장히 짓눌러 왔던 이슈인데 이게 한풀 벗겨졌기 때문에 알파벳은 새로운 주가 국면을 신고가와 함께 앞으로 써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투자은행에서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판결 때문에 상향하기 맞습니다. 오늘 판결 나오고 나서 장 끝나고 미국 시장에서 월가의 아이비들이 대부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파벳의 주가도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빅테크들이 뭐 지금 알파벳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뭐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독점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사실상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마 하나의 좋은, 그러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는 좋은 선례로 남아서 이러한 많은 이제 미국에서 대표하는 이런 빅테크들의 반독점 이슈가 좀 해소가 되는. 뭐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걸 넘어서 저는 알파벳의 기술 격차 그리고 AI 시대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저는 우위를 점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이 오픈 AI 챗 GPT나 또는 퍼플렉시티나 이런 데 검색하는 거는 대부분 검색이나 단순 지식을 검색을 해요. 물론 그 어드밴스드 사용자들은 더 많은 그 데이터들을 인입하고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 구글이 제공하는 노트 LMM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자료를 계속해서 인입하거든요. 뭐 PDF 파일을 넣기도 하고 전문적인 학술 자료나 컨퍼런스 자료를 넣기도 하고 또는 뭐 실적 발표 자료를 넣기도 하고 또는 오디오 파일을 장시간 1시간 정도 되는 회의 파일을 넣어서
그거를 가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 구글 LMM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 구글 노트 LMM에 들어가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포스트 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PC 통신 시절에 PC 통신을 경험해 본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네. 나오죠, 이제. 그 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시판이나 포털에 사용자들이 몰리고 더 좋은 컨텐츠가 공급되는 어떤 선순환의 과정을 저는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구글 LMM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앞으로의 주가 그리고 AI 산업에서의 성장은 굉장히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젊으셨을 때, 어렸었을 때 네. 모토로라 쓰셨죠? 모토로라 썼었죠. 네. 시티폰 아시죠? 시티폰. 시티폰 알죠. 네. 예, 저랑 뭐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빅테크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구글 알파벳에 대한 이런 LLM, 이러한 뭐 생성형 AI 이러한 부분에서 엄청난 그 데이터와 또는 이 기술력 자체가 앞으로는 큰 격차를 좀 벌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또 뭐 여러 가지 먼저 시장에서 좀 이야기도 좀 있는데 지금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장기물들이 뭐 크게 뭐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신용 뭐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접목해서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채권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네. 뒤에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 좋습니다. 텐데 지금은 미국 채권에 대한 매수 시기 그리고 매수 시기.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우량한 미국 장기 채권을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했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제목을 준비한 게 지금은 미국 채권을 사야 될 때고 그 이유는 미국 채권을 살려면 이제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그 달러를 바꿔서 살 수 있는 채권의 가격도 싸다. 상당히 싸다 있다. 지금 현재. 네, 저는 그렇게 제목을 양쪽에서 먹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사실 부동산 이외에는 달러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달러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품목을 살 수 있는 게 미국 채권 그렇죠. 국채이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만든 폰트랑 조금 달라서 좀 자료가 깨지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보냈으면은 그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주 재밌는 게 보통 달러의 방향과 채권 금리의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에 대한 예상치는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금리가 빠지는 것과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자료들이 항상 동행했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지금 2025년도 상반기에 그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달러는 굉장히 약세를 주요 통화 대비 달러 DXY 달러 인덱스죠.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오른쪽 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짙은 파란색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 연한 지금 그레이색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떨어지지 않아요. 야, 근데 이게 괴리율이 너무 크네요. 과거에 대비해서. 이 괴리를 갖고 정말 큰 괴리다라고 해서 빅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례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고 물어봐야 되는 그러네요. 지금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차트 보시면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국채 금리가 뭐 4.5 이상도 갔다가 4% 초반대 근접했다가 왔다 갔다 횡보를 했지만 4% 이상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뭔가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음. 주가가 안 오른다. 실적 발표도 좋고 근데 주가가 빠진다라고 음. 보면은 대부분 수급의 문제입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마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큰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해서 한다든지 주식 수가 늘어난다든지 예. 뭔가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좋고 소비도 좋고 한데 음. 관세 수입도 좋고 근데 왜 미국 채권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까? 미국 채권의 가격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수급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수급 문제가 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수급 문제, 미국 국채를 강력하게 매수를 못 해주는 이유. 주식은 그렇게 사면서 맞아요.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국 국채를 안 사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네, 한 예. 가지예요. 주요 원인은. 예. 트럼프가 대규모 OBBA든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한 재정 확대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국채를 많이 찍겠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큰데 국채를 또 찍는다고? 그렇죠. 미국 채권 못 사겠어라고 하는 아. 매수 수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채권 금리가 쉽게 이 달러 인덱스와 동조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과연 미국 국채를 살 수요가 없을까?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성장세가 올해 상반기에 잠깐 꺾였어요. 관세 충격 때문에. 보시면 22년도에도 GDP 2.5%, 23년도 2.9%, 24년도 2.8%, 거의 3%에 육박하는 굉장히 고속 성장, 이 굉장히 그 경제 대국이 고속 성장을 하다가 올해 는 한 1.5% 정도. 네, 예. 뭐 3, 4분기, 4, 4분기 합치더라도 한 1.5%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가장 블리시하게 보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한 1%대 중반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경기가 조금은 슬로우 다운된 거에 대해서 달러 약세는 오케이야. 근데 왜 채권 금리는 내려오지 않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밝혀봐야 되는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더하기 미국 채권이 계속해서 발행을 할 것이다라는 결론적으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 오해를 좀 먼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네, 왼쪽 예. 차트가 미국의 월별 누적 관세 수입. 지난 방송에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죠.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예. 미국 국토안보부가 매월 징수하는 관세나 특별소비세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 네. 처음에 그 4월 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미국의 이런 감세의 어떤 기조에서는 이런 관세 수입이 상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믿지 않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현실화시켰어요. 맞습니다. 미국은. 네. 네,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 이게 지금 과연 어느 부분이 지금 도대체 뭐 둔화가 되거나 뭐 경기 침체를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되는가 네.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의 어떤 미국 경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계속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팩트는 예. 지금의 상황은 중간 부분 제가 텍스트로 기입을 해놨는데 예. 미 의회 예산처 CBO에 의하면 10년간 관세 수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예. 흑자가 예. 플러스 3.3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야. 근데 트럼프가 예. 감세 정책, 그러니까 재정 확대를 통해서 적자를 일으키는 게 10년간 2.4조 달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세 수입으로 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재정 적자의 규모를 다 퉁치고도 남았다. 라고 오히려 보면은, 플러스가 되는. 네,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거기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채권 수요가 아까 주식에서 예. 미국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처럼 유상증자를 많이 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굉장한 착각에 빠졌던 거죠. 어쩌면 우려에 빠졌던 거죠. 예. 이거를 우리는 한번 걷어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네. 정말. 예. 두 번째로 예. 뭐 이 오해는 이제는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예, 관세 예. 정책이 물가를 올릴 것이다. 하지만 주거비 제외한 근원 서비스의 물가 상승률 추이 CPI나 예. PPI를 보더라도 하향 안정화 되고 있죠. 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맞아요. 있고요. 잠깐의 물가 지표가 조금은 그 상방으로 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세부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물가 바스켓 항목 중에 상승률이 2%를 넘는 품목의 개수는 지속적으로 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개수가. 네, 그러니까 하나씩 잡아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즈널하게 예.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품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예. 잠깐의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왔을 뿐이지 전반적인 에버리지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름 동안에는 여름 휴가가 있을 것이고 뭐 항공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은 좀 범피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네.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보게 되면 계속 내려가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오른쪽 차트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예. 물가 상승률이 5개년도 이동평균을 봤을 때 이거를 상회하는 그 항목의 개수도 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소수 품목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일부 주도를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에버리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 평균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국채에 대한 우려를 갖는 대표적인 오해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이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다, 뭐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미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가 3%를 넘기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미국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만 S&P 500의 80% 이상의 기업이 예. 매출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야, 이거 진짜 네. 이거 오른쪽에 네. 요거 지금 막대 그래프 보이실 텐데 이 막대 그래프 중에 오른쪽이 6월 30일 날 전망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왼쪽 이게 크게 올라와 있는 게 요번에 지금 실적 발표 나와서 결과치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네. 예. 그러니까 저 전망치가 우리가 6월 말에 어떤 4월 달에 이제 관세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고 야.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기업의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전망이 그 월가에 정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또 뜯어봤겠어요. 저거 뭐 팩트에서 자료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뜯어보다 보면은 이게 전망치와 뭐 물론 뭐 소폭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이 완전 거의 뭐 2배 이상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거의 이거? 3배 차이 납니다. 3배 차이 나요? 3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나고 그러네요. 지금 3배 차이 나네. 왼쪽이 예. 그 M7 종목들이고요. M7이고, 예. 오른쪽이 M7을 제외한 S&P 500의 나머지 종목들입니다. 예. 나머지 종목들을 하면은 6월 말에 예상치보다 거의 뭐 5배 이상 수정치가 차이가 그러니까 나요. 우리가 뭐 네. 예를 들면 트럼프 대 월가의 모든 경제 전문가다 싸웠는데 트럼프가 이긴 느낌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했던 관세 수익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뭐 감세안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 다 불식시키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를 네. 야,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예. 이 S&P 500의 80% 기업이 어닝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거는 우리가 과거의 통계로 보면은 예. 5년 평균이 서프라이즈 날 확률 70%예요. 10년 평균이 64%입니다. 예. 이걸 훨씬 더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AI가 주도하는 지금의 산업 환경에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오해를 봐왔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 그리고 트럼프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예. 미국의 재정에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틀린. 그럼 요거를 하나 좀 짚고 제가 질문 드리고 판단하시겠죠. 싶은데 네. 지금 한동 부장님께서는 요 세 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그냥 시장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야 지금 국채 30년물이 뭐 이렇다 저렇다 야, 이거 뭐 경기 둔화 오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지금 뭐 유럽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일부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분명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이런 오해를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을 것이고 야 인플레이션 뭐 없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왜 이렇게 주춤주춤할까요?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아직도 일부 예. 시각으로는 예. 장기적으로 좀 인플레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일부 관세가 제대로 먹히기 시작하면 이 불확실성이라고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예. 인플레는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오토 서비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커머스 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예. 한때 과거 10년 동안은 뭐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요. 과거 그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은 아마존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기술의 혁신이
이 생산성의 혁신이 비용을 코스트를 줄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시기가 기술 혁신 과정, 보급 과정에서 있었어요. 그럼 AI는요? AI는 코스트 중에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의 보급화 그리고 서비스의 증진은 물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랙락에 그 최근에 채권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채권을 운용하는데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 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에 보는 산업혁명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생산성 향상이거든요.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물가는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이 나왔을 때 과도하게 올라가는 코스트가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면은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는 기술 변혁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국채,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약간의 뭐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플레는 잡힐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미국 국채 이제 수요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좀 수요를 기대해 볼 만한가? 요거를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녹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미국 상업은행들이 올해 말로 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를 굉장히 저는 늘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은행의 예금 금리가 1.5% 정도 합니다.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미국의 지금 중앙은행 금리 4.5%입니다. 3% 차이 납니다. 300bp 차이가 나는데요. 그냥 SLR 규제를 최근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고 그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더 풀어주면은 은행들은 그냥 미국 국채 삽니다. 앉은 자리에서 300bp 3%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줬을 때 30bp 차이 났어요. 0.3% 차이 났단 말입니다. 그때도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3%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미국 전체적인 미국 국채 수요를 좌지우지하는 4개 주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중앙은행, 미국 상업은행, 그리고 상업펀드, 그리고 뭐 외국 기관들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고 했을 때 사실 아까 SLR 규제도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미국 단기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이 우려가 좀 됐을 수도 있고 사실 뭐 채권 시장이 일부 시장에서는 뭐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한동훈 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우려를 한 번에 좀 불식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 때문에 좀 우려하셨던 분들은 오늘 일부 이러한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정말 곱씹으면서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한 짧게 한번 좀 짚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나 정책이 이제 9월 17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뭐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25bp 내리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걸로 보는데 사실 저는 뭐 빠르게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뭐 사실 뭐 내년까지 6번의 금리 인하를 예견하는 하우스비도 있긴 한데 저는 이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뭐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하나도 간다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의 변혁은 물가를 낮출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 플러스 블랙락의 최근 픽스드 인컴 보고서를 보면은 최근에 미국 그 채권 금리는 세대적인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미국 국채가 제공하는 하이 퀄리티 고금리는 굉장히 고품질의 고금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품질의 고금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편입할 때 꼭 전문적인 PB와 상담을 하시고 편입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정말 우리 우려했던 부분을 완전히 좀 불식시켜 주셨고 한동 부장님은 참고로 롱돌이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한동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